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조합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쿰뉴스입니다. 저는 사무국 여순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8월 29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사 4분과 감사 1분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후보자 검증 토론회가 8월 24일 월요일과 8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팟빵 국민라디오로 성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829 후보 알아보기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후보자들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KUKMIN.TV 국민.tv로 오세요. 그럼 메인 페이지에서 829 후보자 알아보기 배너가 있고요. 해당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8월 28일 아이유레디 어쿠스틱 공연이 저녁 8시부터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전통 하드락 헤비메탈 밴드 원이 출연하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이유레디는 이번 임시 개편으로 새로 신규 편성된 라디오 프로인데요. 매주 화요일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화요일에는 8시부터 후보자 검증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에는 30분간 방송이 되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HR 전문회사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 임대열 대표님을 모시고 소통을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다른 방송은 조금 해본 경험이 있는데 팟캐스트가 뭔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쓰시나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나요? 예, 안드로이드.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팟빵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저희 방송도 같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리더스 인사이트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예, 저희 회사는 사실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저기 이제 신입사원이나 뭐 팀장 후보자, 임원 후보자, 뭐 본부장 또는 CEO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회사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 또는 디벨로먼트라는 영역에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다음에 육성을 위한 코칭, 교육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통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게 됐었어요? 예, 뭐 연구까지는 좀 부담스럽고요. 사실 관심을 가진 거는 사람을 평가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이렇게 어떤 뭐 난도질을 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육성을 해서 이제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역량을 육성하려다 보니 그 역량이 육성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게 됐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실제로 이제 소통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즉 이제 팀원, 상사, 동료 간에 이제 소통이 안 된다거나 본인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팀원들은 소통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언젠가 이렇게 출퇴근할 때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뉴스 기사 하나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아시죠? 거기가 산에 전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도 소통 광장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저 역시도 뭐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은 뭐 소통 부재다. 혹은 이제 불통이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도 느낀 적도 있고 이제 어떤 책임을 갖는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러면 이 소통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 소통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소통을 이제 한자로 보면 트일소, 그다음에 흐를 통 또는 이제 오고 갈 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즉 서로의 마음이 트여서 뜻과 생각이 잘 오고 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영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의 커뮤니스가 어원인데 이는 공통이나 공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소통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듣는 사람에게 100% 전달되는 상태, 그래서 서로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맞아요. 따라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통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 국어사전의 정의가 참 많이 와닿는데요. 진짜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100%, 거의 100% 오해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갖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듣고 이제 서로 통하는 단계다. 예, 상당히 어렵네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팀장이 된다든가 뭐 부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팀이나 부서의 책임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팀장들하고 일을 할 때 이제 팀원들이 하고 일을 할 때 이제 새로운 팀장이다 뭐 이런 경우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는 직원들도 있게 되죠. 근데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이론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본다라고 하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초기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될까요? 사실 뭐 이러한 사례를 조금 설명하자면 의사소통 과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라고 그러죠. 코틀러의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의사소통 과정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걸 만드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가진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뭐 해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에는 말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성격, 문화 이런 다양한 요소가 그런 부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하게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성격, 경험, 문화 등이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사람의 배경이나 문화, 경험과 듣는 사람의 배경, 문화,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아, 예, 코틀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예. 청취자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경영학 혹은 이제 기타 다른 관련된 사항을 들어보셨을 때 아마,
이 코틀러가 많이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저도 이제 게스트로 모신 임대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보니까 단순하진 않네요.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을 공유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일종의 송신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말하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제가 듣고 있고. 예, 들으시고 물론 지금 저희 청취자들도 듣고. 예. 그리고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혹은 삶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 얘기를 했을 때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가진 경험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고 이제 들으시는 분도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제 예. 팀장님이 뭐 지나가시다가 이제 김 대리한테 야, 요즘 너 얼굴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수님께서 이제 김 대리라면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만 피곤해도 굉장히 다크서클이 예. 내려와서 한눈에 피곤해 보이는 게 예. 드러나는 타입이라서 내가 일 안 하고 있어서 저렇게 둘러 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은 사실은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진짜 김 대리가 얼굴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 대리가 요즘 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팀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의 습관을 평소에 잘 김 대리가 알았다면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이나 아니면 리더가 외부에서 오면 그 팀장이나 리더에 대한 말하는 습관 또는 경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새로 오거나 아니면 구성원이 새로 오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정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소통은 이제 우리나라 주로 얘기할 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했던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기획 쪽 업무이고 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내뿐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1차적으로 찾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른 회사 가서 뭐 PT를 한다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뭐가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을 찾아보게 되고 또 입사 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도 이제 홈페이지에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정보 인재, 같은 게. 어떤 인재를 구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올리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 오는 구성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분위기나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렇다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RJ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RJP. Realistic Job Preview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직무 소개, 현실적인 또 회사 소개 뭐 이런 예. 걸로 하죠. 그런 것도 일종의 들어와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걸 개인 차원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네. 신임 팀장이 왔으면 예. 부하 직원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말하는 습관이나 그렇죠. 행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구성원들한테 미리 주면 예. 훨씬 더 의사소통의 로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쪽에서 업무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도 초반에는 이제 벤처 거품 지나기 전 이제 근데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서는 오히려 쉽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팀장으로 있고 팀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소통이라든가 물론 문제 없이 지낼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어떤 갈등 요소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새로 경력직으로 해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못했던 경우가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소통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좀 더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시 알아야 되는군요. 지금 RJT라든가 이렇게 예, 용어가 나와서 한순간 예, 살짝 놀랐는데 예, 용어로 들어보니까 예, 어떤 저희만의 조직 내의 문제는 이미 어떤 한문적이라든가 이렇게 정의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뭐 커뮤니케이션이 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항상 이제 있었던 부분이고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네. 핑공님이 예, 질문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직원 중에 한 분이 말 시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본인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남들이 말 시키는 건 싫어하고 근데 이제 맡은 일은 맡은 일도 잘하고 뭐 직원들끼리 같이 밥 먹고 회식도 잘 가는데 예, 말 시키는 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도 굉장히 잘 적기만 하시나 봐요. 지금 이렇게 되시는 이제 팀원이 있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만 사실을 저렇게 대하는지 또는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동일하게 네. 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대한다면 개인의 성향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서로 간의 뜻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 안을 보면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과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기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하면 그 사람과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 그 사람이 선호하는 상태,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회의 시간에 말 안 하고 적기만 해서 좀 자발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때 그러시면 조금 많이 곤란할 것 같고요. 좀 개인 명담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유되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 때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답을 달라고 그러면 답을 못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회의에 대한 주제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2-3시간 전에 주고 미리 준비해 오게 하면 굉장히 답변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리더들은 급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넌 무슨 생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또 넌 생각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 임대열 대표님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은 HR 기업으로서 이제 컨설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사례로 한 가지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되는 사례로 좀 기억나시는 예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개방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처장님도 이제 외부 민간 기업에서 오시고 그래서 이제 민간에 있던 이렇게 인재들이 개방직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 출신이고
아시는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 공직에서는 이제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직으로 간 간부는 기존 공무원들에 대해서 규정과 법규만 따지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기존 직원들은 터무니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일만 시키고 막 그런다.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말이 안 통한다. 말귀가 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은 공무원직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기업,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들어갔을 때 흔히 얘기하는 조직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소통 방식과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의 차이로 굉장히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 뭐 구체적인 예를 또 다른 걸 들어본다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이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조흥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은행 거의 최초의 은행이고 굉장히 이제 베이스가 튼튼하죠. 신한은행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조직이었고요. 근데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합병하면서 신한은행의 많은 리더들이 조흥은행의 이제 구성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조흥은행의 리더와 신한은행 구성원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이 회의에서 서로 이렇게 안건을 내고 의견을 내고 하려고 막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그 당시에 조흥은행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꼭 시켜야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리더가 조흥은행의 구성원들을 회의 석상에서 보면 시키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의견이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한마디로 보면. 반면에 이제 조흥은행 리더가 신한은행 구성원들을 회의석상에서 보면 쟤네들은 지네 말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막 말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싹 텄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조직 문화라든가 기타 상황에 또 더군다나 경험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사실은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서로의 코드라고 그러죠. 서로의 문화나 경험이나 행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까지는 가급적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도가 잘못 해독되지 않고 가급적 명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짐작하지 말고 의도를 짐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 회사 예인데요. 지금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 경영하시면서 생기셨던 예, 맞습니다. 예전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원들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인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픈가.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괘씸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저놈은 왜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지?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역시나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이런 얘기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그랬더니 얘가 저를 딱 뒤돌아보면서 얘 바쁩니다. 말을 더 못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다시 모니터에 처박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야, 너는 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내가 인사할 때 같이 인사를 안 해주니?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하게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저는 다르게 표현했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면 그 친구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 친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오해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사실은. 힘드네요. 예,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게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전제로 얘기한다는 말들을 서로 거침없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새로운 팀장 혹은 부서장이 먼저 나서서 본인의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네요. 선결적으로.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통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 은유적인 표현이나 돌려서 표현하는 말을 말고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하나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피드백을 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 굉장히 같이 일하기 어렵겠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피드백을 준 거거든요.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일할 수 없게 됐는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나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왜 저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저를 개선하라고 이러이러한 측면이 잘못됐으니까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그널을 못 받은 거네요. 몰랐던 거라고 할 수가 있네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의도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아까 질문을 주셨던 핑공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걸 보니까 오너보다 더 어려운 직원이었다고 좀 많이 눈치 보게 됐다라고 올리셨는데,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콩뉴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우선은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출연해주신 리더스 인사이트 그룹 임대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예.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니 참 조금 신기했어요, 사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셨는데 재밌는 시간이 되셨다니 진행한 저로서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국어 사전에 있다는 이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어 사전의 소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이게 소통이라고 합니다. 오해가 없는 상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8월 24일 콩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8시 후보 토론회 있는 거 아시죠? 꼭 시청 및 청취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